그동안 선관위가 해온 행태들이 감사원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리들을 밝혔지만은 헌법기관이라는 명목하에 감사를 거부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라는 명목으로 참 선관위의 감사를 거부해 왔지만 오늘 드러난 정황으로 봐서는 여기가 헌법기관이 아니고 비리의 온상, 반사회체제의 거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자기들 이익에 맞게 출퇴근을 조정을 하고 휴직기를 내고도 급여를 다 받아가고 그리고 자기네들 자녀 그리고 친인척들로 일자리 돌아가면서 맞추면서 뭐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나. 친인척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고 가족 회사라고. 와, 거기에다가 성간이의 노태학 아들은 세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귀족 행세를 했습니다. 이런 성간이를 아직도 헌법기관이라고 믿는 대한민국의 눈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눈이 있어도 맹인이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립니다. 당신들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눈에 펼쳐진 광경이 어떻게 자기의 앞날을 망칠 것인지 생각조차 안 하는 문해충이고 무골충이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 보수 세력에 붙어서 사는 빌붙어서 사는 기생충들입니다. 왜 대통령께서 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또 상권 분립이 된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계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내린 계엄을 내란이라고 강조하는 당신들에게 모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똑같은 국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께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탈북자로서 한마디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갓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독재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일어나지 않냐, 왜 쿠데타가 안 일어나고 왜 폭동이 안 일어나냐고 묻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형편이 안 됐고 그냥 북한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왜? 우리는 태어나니까 북한이 이미 김일성이 다 장악을 했고 사회주의 체제가 돼서 우리는 김일성의 혁명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세대로 태어났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아버지가 이거는 일본 놈들이 있을 때보다 일본 놈들이 강점을 했을 때보다 사는 게 더 어렵고 힘들다 이야기를 할 때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일본 놈 때 못 먹고 못 살긴 했는데 우리 지금 사는 것보다 조금 좀 나았는가 보다. 우리도 그때 하지만 조금만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면 나아질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요. 그렇게 북한 주민들이 많이 깨우치지도 못하고 세뇌됐지만 북한은 연자제잖아요. 연자제. 연자제는 먹는 걸 줄 때도 연자제고 처벌을 할 때도 연자제인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면 우리 부모와 형제, 자녀들까지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연자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불만을 제대로 표시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중국에 북송됐다가 북한으로 갔어요. 북한으로 가서 친척집에 들어갔거든요. 친척집에 갔는데 TV를 보니까 김정일이 나와서 현지 지도를 했다고 막 칭찬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자기 주민들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놓고 그리고 우리한테 온갖 낙인을 다 찍은 네가 지금 그래서 욕을 했거든요. 일어나서 야이 이렇게 막 욕을 했더니 나를 와서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왜? 옆에 집에서 듣는다고. 옆에 집에서 들으면요. 이거를 고발을 하면 나뿐이 아니라 그 집까지도 모두 처벌을 받는 건 거예요. 그만큼 북한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피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를 하고 싶어도 그 변절자 한 사람이 고발을 하게 되면 이것이 몽땅 다 드러나면은 내 가족과 내 부모 형제들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쿠데타와 폭동이 끊임없이 작게 크게 소소하게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어렸을 때 제일 가장 크게 남는 기억이 육군단 쿠데타였습니다. 육군단 쿠데타였습니다. 육군단은 청진에 있었거든요. 청진에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선생이었어요. 선생하면서 그게 첫 제자가 공군으로 그 저기 청진 그 비행장 쪽에 군사 비행장 쪽에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에 갔다가 온 거죠. 러시아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왔어요. 유학을 하고 오면서 그 유학파들이 쿠데타를 주도를 한 겁니다. 주도를 해서 그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포신이 모두 평양을 해서 돌아갔더라. 기름 탱크에는 몽땅 모래만 들어갔더라. 식량 탱크에 식량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긴 돌았지만 자세한 거는 우리가 그 간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육군단이 분명히 쿠데타가 있었고 강원도에는 3군단과 이렇게 지역 교체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그 지인으로 계시는 분이 사실은 저희 맏언니하고 연인 관계였었거든요. 이분이 처형당한 건 거예요. 처형당했는데 이분이 당사자기 때문에 당연히 쿠데타를 해서 처형을 당한다. 북한은 아직도 처형 총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장성택도 고모부도 총살에 죽이는 북한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집 가족이 한밤중에 다 사라진 건 거예요. 후에 그 집에 가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문짝이 다 뜯어지고 그 안에 물건이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간다문다 소리도 없이 이 사람들이 사라졌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환자가 있었어요. 그분의 누님이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죽는다고 양제물을 들이마셨는데 그 양제물 마시면서 목에 식도가 다 탔어요. 식도가 다 탔는데 그 집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다 보니까 조금 좀 마을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유지였죠. 유지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게 수술을 했어요. 죽지는 않고 수술을 했는데 이 목 옆으로 그 식도를 옆으로 빼서 이렇게 미움을 이렇게 우리가 요거트를 병원에서 우리가 요거트를 넣는 것처럼 저도 수술할 때 요거트를 넣었는데 그런 식으로 요거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북한은 요거트가 따로 없으니까 집에서 미움을 써서 찹쌀 이런 걸 미움을 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냥 빨대를 넣어주고 주사기를 넣어주는데 그 누님까지 다 잡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북한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속 후에는 제가 그 중국에 온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철길 폭파 사건도 있었고 또 어느 공장에서 식량을 안 줘가지고 또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들이 다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또 학교 그리고 그 담벼락 화장실 이런 데다가 김정일 타도 이런 글씨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장과 대학교와 그리고 이런 데서 사람들이 글체를 또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대조를 해보는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났죠. 그렇게 많은 피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항거하고 항쟁을 하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독재에 맞서서 싸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신 당신들 지금 어느 곳에 서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정상적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데가 단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라의 국정을 살피라고 선출해준 국회의원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40% 이상이 범죄자들입니다. 전과자들입니다. 요즘에 지금 김경수 또 나온다고 하죠. 드루킹으로 감방 생활을 하다가 가석방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또 정치판으로 또 기웃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우리를 지금 먹겠다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나 지금 손 안 대고 그러니까 총 한 방 안 쏴고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그러니까 건설 분야 이 모든 것을 지금 통째로 지금 먹으려 하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총을 쏘면 손해잖아요. 건물들 다 파괴될 것이고 우리나라 이게 지하 이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면은 자기네들이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을 해도 피해가 막심한 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기술, IT 산업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먹어치우고 싶은 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지금 동조하는 세력들
친북, 종북, 친중 이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는 그런 모조리 같은 그런 무리들이 특히 대진년 니들, 진보당 니들 이런 무리들이 가득하고 서울의 어느 카페에는요. 김일성의 초상화를 세워놓고 거기서 충성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석기처럼 뭐 가슴에다가 혈서를 써서 놓고 다니는 그런 쓰레기들이 있지 않는가 하면 민노총이라는 무리는 말 그대로 노동자 총연합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북한의 꼬북 노릇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기관은 지금 모두 지금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회에 기어들어간 간섭들에게 항복을 하고 북한 지령문이나 읊어대고 있으니 정상적인 국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거기에다가 당대표라는 자가 지금 범죄를 막아보겠다고 전 국민이 나서서 지금 방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관위처럼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수행해야 할 기관이 온통 잡비리가 차고 넘치는 가족 회사가 되어 있지를 않나. 그런데도 감사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대가리 똥만 들어찬 인간들이 아직도 지금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태어나고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았고 또 많이 배웠고 대한민국에서 대학 안 가본 사람이 대학 안 간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보다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주권과 자기 권리를 이렇게 박탈당하는데 빼앗으려는 자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그 자들하고 동조를 해가지고 옹호를 하는지. 어쩌고 보면 북한에서 태어나서 역사 공부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지식이 많이 딸린다는 것은 확실히 인정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천재적인 분들 내놓고 일반적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많이 못 배웠다. 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고 보면 많이 배운 당신들이 배우지 못한 혁명 역사만 딸딸 외운 우리보다 머리는 사실은 더 나쁘다 생각을 한다고요. 왜 어떻게 자기가 누려보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겠다는데 너무 성경적이어서 그런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대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저 주체사상을 제대로 보면 안 됩니다. 왜? 전 국민이 2300만의 전 북한 주민들이 지금 하나의 지금 김일성 교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봐도 우리는 북한의 하나의 거대한 사이비 이단 아닌가요? 오늘 가족 회사가 되어간 선관위를 보면서도 세자 소리를 듣는 노태악의 아들 그리고 애초에 입사 조건과 다르게 빠른 승진을 해서 다른 데로 전출을 갔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제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부모 몸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사회성도 떨어진 그런 부모 몸에서 태어나서 군대 가서 승진도 못하고 4년 만에 가방 거꾸로 메고 온 아들. 참 그런 아들을 알아볼 때 공부보다는 인성을 먼저 가르쳤거든요. 공부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참 어느 집 자식들처럼 영악해가지고 부모 보고 시험을 같이 대타로 쳐볼 일도 없고 그리고 또 부모가 깜방에 들어갔는데도 그걸 가지고 후원금을 받아서 그 영치금으로 또 해외여행까지 놀러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고소고발을 해서 그걸로 또 외제차를 샀더라고요. 참 그리고 참 부모가 깜방에 들어갔는데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일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 부모 찬스로 군에 가서 병원 놀이만 하다 오는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노태악의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와 이렇게 부모 찬스를 가지고 국가를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먹고 살면서 놀러 다니면서 국가를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 채용도 이렇게 무분별하고 자기들끼리 국가 돈을 다 헤쳐먹는데 부정선거요? 아직도 안 믿기십니까? 그 안은 마치 김정은의 독재국가처럼 노태악이 왕이고 그 아들이 세자고 완전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의 독재시대인 겁니다. 그 안에서 국회의원도
노태악이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 야당도 노태악이 손을 거쳐서 다수 야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 선관위가 되어서 헌법재판관들까지 손에 쥐고 흔드는 게 선관위란 말입니다. 어디가 우두머리고 어디가 졸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 반국가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체제와 중국 공산당의 체제,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렇게 세 가지 체제를 다 겪어본 탈북자들이 말이 언젠가는 맞았구나. 그들이 말이 맞았구나 할 때가 꼭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 잘 확인해 보시고 내가 설 자리 당신이 스스로가 찾으십시오.